얼마 전 한국인의 영어 발음을 흉내내는 일본인의 틱톡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약 3분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일본인 남성이 등장하고 남성은 영상 하단에 비슷해요라는 한글 자막을 띄워둔 채 영어 문장을 엉터리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는 발음이 한국식 발음이라고 주장하며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에 담긴 일본인의 영어 발음을 옮겨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을 히로 에브리완으로 리틀 잉글리시를 리투 잉글리쉬라고 발음합니다. 또 이팅 투게더는 이팅 투게다, 커피 이즈 굿은 커피 이즈 굿드라고 읽으며 한국식 영어 발음이 촌스럽고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상 속 일본인이 구사하는 날조된 한국식 발음은 사실 일본 내에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의 발음과 큰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영상 속 일본인이 구사한 영어 발음은 정확한 발음을 해내지 못해 그저 발음을 뭉개버리는 일본인의 대중적인 영어 발음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질 영어 발음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일본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그들의 영어 발음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5초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극히 일부의 일본인만 한국 발음을 욕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황당하게도 그의 한국 조롱 영상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좋아요를 7,000개 이상 받으며 엄청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인의 영어 발음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조롱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커피의 발음이 코이도 아니고 카웨도 아닌 코피이다. 아이스코피 내가 코이를 즐기고 있을 때 그런 발음을 들으면 참는데 상당한 고생을 하게 된다. 패밀리는 빠미리로 발음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의 영어 발음에 대해 조롱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런 일본인들의 조롱에 대해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서양권 네티즌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이 엉망인 것은 이미 너무도 유명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당시 일본 기자의 발음이 어눌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못 알아들은 사례가 그야말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일본 네티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을 두고 인종차별이라고 일본인 전체가 들고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해도 문제의 영상에는 100번 돌려봐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의 정석을 보여주는 일본입니다. 일부 일본을 감싸는 사람들은 일본에도 네이티브급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소수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더 많고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일본인인데도 영어를 유창하게 발음하는 사람은 교포거나 외국에서 나고 자란 특이 케이스에 해당하고 이외에는 다 영어 발음이 서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영어 발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어 등의 다른 외국어조차 한국인에 비해 발음이 훨씬 안 되는 게 바로 일본이죠. 그들이 외국어를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글자 수가 적고 발음이 되는 수가 적다는 간단한 이유입니다. 한글의 경우 글자를 조합하면 11,172개의 글자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의 각각 발음이 되는 수를 찾아보면 일본어로 발음이 되는 수는 102개, 중국어가 211개, 한국어가 2,700개라는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영어의 모음은 17개, 한국어의 모음은 21개나 됩니다. 하지만 일본어의 모음은 겨우 5개밖에 되지 않아 영어에 있는 다양한 모음을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일본어의 현 상황입니다. 이처럼 특정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다소 열등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자칭 한국의 영어 발음이라고 하며 한국식 영어 발음을 조롱하는 틱톡 영상은 전 세계로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영상에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그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샘 리처드 교수였습니다. 평소에도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이 영상이 완전히 엉터리라면서 일본인이 억지 주장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꼬집어 나갔는데요. 한국인의 영어 발음이 일본의 영어 발음보다도 나쁘다는 말에 오히려 그는 한국어만큼 다른 나라의 언어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없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언어 체계가 확연하게 발달되어 있어 거의 96%의 동화율을 보여준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어만의 특색이 존재한다. 보통 해외에서부터 새로운 말이 들어오게 되면 일본처럼 그 외래어를 그대로 발음하는 나라와 중국처럼 자국의 언어로 바꾸는 나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대부분 언어를 완벽하게 따라하지 못해 오히려 따라하는 이만 못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 보통이다. 후자의 경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다. 어딜 가서도 국내에서만 통하지 해외에서는 통하지 않을 의사소통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는 다른 나라의 발음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데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의 친구가 겪은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인인 그의 친구는 어느 날 관광차 한국에 놀러 오게 되었고 우연한 계기로 그의 출신에 대해 한국인과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스코우라고 쓰여진 지역에 사는 친구는 영어식 발음에 의해 모스코우라고 불리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자기들 나라의 방식으로 맘대로 읽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정확하게 모스크바라고 읽어준 한국인에게 깜짝 놀랐고 이렇게나 정확하게 발음해준 나라는 그동안 없었기에 꽤나 감동적인 에피소드였다고 말해줬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일은 비단 러시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험을 나누고 싶었던 러시아인 친구는 자신의 해외 각국의 친구들에게 말했고 한국에 한 번이라도 가본 친구들은 모두 러시아인의 말에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바르샤바는 미국식 표기로 인해 어딜 가나 워소라고 불리기 일쑤였는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바르샤바라는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러준 적이 있다고 밝힌 폴란드인 친구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인에게 혹시 당신의 부모님이 폴란드인인가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말한 일화도 전했습니다. 이같이 한국이 여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이 사용하는 한국어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그로 인해 감동받은 기억들을 얘기하는 영상들이 그 일본인의 틱톡 영상을 계기로 폭증하기 시작하자 처음 영상을 게시했던 일본인은 자신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의 영상을 삭제하고는 자취를 완전히 감춰버렸습니다. 한편 과거 일본의 방송사 TBS가 일본어와 영어 발음을 비교한 영상을 내보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단순 비교 영상이 아니라 일본이 미국보다 팬데믹 확진자 수가 적은 이유가 영어보다 침이 덜 튀는 발음의 일본어 덕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펼친 겁니다. 영상에서 한 여성 실험자가 나와서 영어와 일본어로 각각 이것은 팬입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성의 입 앞에 휴지를 놓고 이각 언어로 말을 할 때 휴지가 얼마나 날리는지를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디스 이즈 팬을 말하며 휴지가 흔들리는 정도를 비교하는 실험 영상은 누가 보아도 억지에 가까웠는데요. 일본 방송사에서 본 영상이 방영되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당 실험의 숨겨진 의도는 일본의 팬데믹 사망률이 유럽에 비해 낮다는 식으로 국민들의 자긍심을 끌어내려 한 것이었는데요. 영어권 사람들은 물론 자국민인 일본인들에게까지도 실험 영상은 비판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방영 후 여러 사이트에서 디스 이즈 팬 패러디 영상이 수많이 올라왔는데요. 모두가 휴지에 입을 가까이 댄 후 디스 이즈 팬이나 코레와 팬데스를 과장하듯 크게 외쳤습니다. 사람마다 발음이나 목소리 크기가 다른 것의 차이일 뿐 어떤 언어든 소리를 지르면 휴지가 멀리 나가기 마련이라는 조롱이었죠. 물론 패러디에 일본인들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그중 한 일본인 유튜버는 패러디 영상에 자만도 정도껏 해야지 창피하다. 일본 언론이 저런 멍청한 영상을 만들어서라고 덧붙이며 직설적으로 따가운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억지 주장이 어디까지 갈지 점점 궁금해지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